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최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제도 운영 실태, 그리고 지적 사례 및 시사점, 이런 제목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김철호 부국장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요. 이 부국장님은 거기에 회계 지금 심사국에서 이쪽으로 감리인 감리, 감사인 감리도 하시고 그 회계 감독 업무의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다시 내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의 강의를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서 회계심사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철호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최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제도 그리고 운영실태, 지적사람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심사감리 업무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업무 처리 절차,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심사 제도를 운영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2년 동안 통계를 저희가 보도자료 낸 적이 있어서 그 성과 및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심사 관련해서 주요한 지적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뭐 심사감리 뭐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들에 이제 재무제표 심사를 하거나 감리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는 경조치 종결하게 되면 감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사 동결권에 대해서는 관련된 감사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게 전반적으로 이제 규정 중심과 원칙 중심 회계 처리와 이제 뭐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지적 사례도 요거와 좀 관련된 부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감리 업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사감리 업무는 저희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이제 외감법이라고 부르죠. 이제 외감법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외감 규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심사는 뭐고 감사는 뭐냐.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란 이제 요거는 이제 2019년 4월 1일에 처음 도입이 됐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정도 이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뭔가 정립됐다기보다는 정립돼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회계처리 기준이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회사의 소명을 듣겠죠. 그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이 경우에 바로 지적을 하거나 과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이런 절차를 가진 업무를 이제 심사로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감리는 뭐냐 하면 재무제표, 이 감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리가 있고, 이제 감사보고서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감사인 감리, 저희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내부통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감사인 감리가 있고, 이제 최근에 도입된 내부효과 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룰 부분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 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제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등의 그런 업무를 저희가 이제 감리라고 여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요거를 하는 근거는 뭐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사실 이제 공인회계사 분들은 이제 회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저희는 이제 법에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계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고 또 자기가 업무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이제 근거 규정들이나 법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좀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이제 고민회계사법이라든가 이제 외관법, 그다음에 3법이야 저희가 시험 보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두 가지 법에 이제 가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하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 감리 실시를 하거나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느냐. 그럼 이제 외관법 26조와 27조, 그다음 외관 규정 23조와 24조. 요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 감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심사 감리를 한 결과 이제 조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이 조치할 수는 없는 거고, 조치 기준도 이제 우리의 규정이나 세칙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부분을 요약을 한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 이제 심사 감리와 현재 이제 재무제표 심사의 큰 차이점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회계사분들이 과거의 심사 감리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설명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심사 감리 부분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위반이 있으면 바로 제재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회사에 수정 권고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바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재도 이제 경미한 경우에 이제 감독원장이 직접 조치를 함으로써 빨리 신속하게 종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위반 여부를 찾았는데, 저희 이제 심사에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핵심적이고 위험한 사항 중심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필수 조사 사항들의 어떤 그 충실한 공시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심으로 이제 방법을 바꿔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업무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심사 감리 조직도 이원화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무자들끼리만 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이제 심사협의회라는 내부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반을 확정하고 제재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 감리를 하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표본 추출, 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감리대상도 마찬가지고요. 표본 추출을 하거나 또는 혐의 입수,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우리 업무 처리가 돼서 발견을 한다거나 이런 혐의 입수가 되면 이제 이게 회계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회계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종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회계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정 권고 절차를 이제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 권고를 해서 회사가 수정을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이행한 결과를 가지고 이 위반이 과실과 비반복적인 것이냐라고 하면 금감원장이 이제 간단한 경조치로서 주의 경고 정도의 경조치로서 종결을 하고, 이제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수정 권고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위반 시점이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제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리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들어가서 이제 약간 중한 조치로서 이제 조치를 해나가는 그렇게 이제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심사 업무 처리 절차로서 우선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 대상 선정 과정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 위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거나, 재무제표 수정공제 빈번하다거나, 이런 어떤 위험 요인들이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사이의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이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표본 추출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민원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검찰이라든가 어떤 국세청 등 타 기관에서 통보가 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혐의가 입수가 되게 되면 이제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심사를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심사를 착수하게 되면 그 심사 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와 같은 어떤 절차라든가 이후의 안내문들을 갖다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대상이 되면 이후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 심사 실시는 사실 법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임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시된 자료들, 그다음에 언론 정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살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돼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 그다음 회사의 어떤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듣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무혐의 종결로 가는 것이고, 그 소명을 들어보니 역시 이제 위반이다,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틀렸으니까 수정을 하십시오라고 수정 권고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정 권고를 받게 되면 이제 회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일 테니 감사인과 협의를 당연히 또 거칠 거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수정 내용을 보고 그 수정 내용이 이제 비반복적이고 어떤 다 경미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이제 주의 경고로서 금감원장 경조치로 이제 종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아예 우리는 이게 다르다라든가 또는 뭐 수정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하게 되니까 뭐 거부한다거나 등의 사유로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감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를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감리를 실시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쭉 기술이 순서대로 서술을 해놓은 것이고, 잠깐 이게 그 똑같은 다이어그램 표가 있었는데 사라졌나요? 아,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예, 따로 없는데. 예, 예. 이게 제가 저 감리 처리 절차도 하나가 있는데, 감리. 요거는 이제 그다음. 예, 예. 넘어오셔가지고요. 감리 처리 요 표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사를 통해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후 감리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제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바로 감리에 착수를 할 수가 있고요. 요 감리를 착수하게 되면 아까 심사와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는 법적인 권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약간 이제 강제성을 가진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심사는 이제 공시된 정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이제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니 뭐 심사 통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다, 또는 이제 혐의로 바로 들어와서 판단을 해보니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무혐의 종결을 하는 것이고, 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위반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요거 구체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진술 요구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회사 질문 관계자들이나 이제 감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때는 조사가 들어가는데, 문답을 실시하거나 질문서 송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의 설명을 듣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반의 어떤 경위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위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질문서를 발송을 하고 공식적인 소명 절차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소명 절차를 바탕으로 이제 위반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부의 이제 양정회의 또는 이제 내부적인 제재심의국이라고 하는 내부 제재 절차를 총괄하는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사전 통지를 하고, 회사나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종 회의 언제 시작되고 언제 하면 의견 제출 방법 등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감리위에서 예비 심의를 하고 증선위에서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의결이 끝나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가증금, 이제 외관법상 과징금이 새로 도입이 됐었죠. 저희 주식회사 외관법상이 새로 시행되면서 그 외관법상 과징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위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이제 과징금 5억 초과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이것도 이제 금융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이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절차는 이렇고요. 요거에 따라, 요거 이제 전반적인 절차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심사 제도가 새로 도입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에 대략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대상 선정은 이제 표본과 혐의,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표본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표본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들은 이제 계량, 비계량 분석을 통해서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 높다고 판단하는 회사를 전산으로 저희 추출을 하고, 또는 이제 심사 감리를 과거에 했는데 뭐 10년 이상 경과됐다거나 이렇게 장기간 이제 하지 않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점 점검 회계 이슈라고 해서 이제 테마 심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 6월에도 이제 저희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매년 6월에 차기할 거 4개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해에 선정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크게 이제 표본 추출 방식으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표본 추출 대상에서는 감사인의 지정을 받아서 감사를 받은 회사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 예정 법인은 당연히 이제 사업보호 대출 상당 예정 법인과 일정 규모, 뭐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IPO 심사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들은 이제 한국공인회계 회계사회에서 이제 상당 예정 법인으로서 심사를 진행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출 방식으로는 혐의 심사가 있는데, 혐의 심사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관 규정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중요성 4배 이상 금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교를 수정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경우에 중요성이 4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혐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경우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오류를 수정한, 빈번하게 이제 재무제표 바꾼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제보, 뭐 중앙행정, 검찰 등의 감리 의뢰,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 수행 중에 위반을 발견한 회사, 이런 경우들은 이제 혐의 심사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심사를 안 거치고 이제 바로 감리를 진행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뭐 심사는 이제 그렇게 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심사 실시는 이제 기초자료 수집, 저희 뭐 잘 돼 있지만, 다트 공시자료, 그 다음에 저희 뭐 신용정보원, 은행, 과거의 은행연합회죠, 연합회 자료, 그 다음에 키스라인에 있는 기업정보,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기사 검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들을 수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도 기초적인 자료들은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이제 회계 위반 사항을 적출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 점검표라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심사를 통해서 이제 신속하고 저기 처리를 하려다 보고,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절차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심사 품질이 이제 균질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을 추출을 하는데 담당자는 다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름 전산으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분석 점검의 추출을 통해서 이 추출된 내용들을 회사의 소명을 들어서 합리성을 검토해서 회계 위반을 판단하는 이런 절차 구조를 갖고 있고, 혐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혐의 위주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위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제보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그 내용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수적인 거긴 한데 이제 주석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주석에 이제 충실한 기재 여부, 저희가 이제 수차례 모범 사례 같은 것도 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 공고 등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위반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판단 내용, 판단 근거 등을 이제 회사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전, 근데 이제 이 회계 수정 권고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이거 위반이 있다라는 어떤 구조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됐을 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굳이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본인들이 보고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하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수정 공고를, 공식적인 수정 공고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권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정 여부를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체 검토를 할 거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을 테니까 당연히 감사인과 협의도 필요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하든지 또는 이제 바로 수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행 결과들을 이제 금감원에 이제 기한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라는 원칙이 신속한 정정으로 이해관계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빨리 제공하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정도 뭐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 10영업일 내에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행 의사라든가 이행 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서 이제 뭐 며칠 연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협의가 가능하겠죠. 예. 밑으로 좀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약간 위에 지금 끝에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비반복적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 공고 이행 시 경조시 종결을 한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밑에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 경조치로서 이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계도 주의로서 이제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수정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이었다라든가 또는 빈번하게, 그래 보시면 이제 과거에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후에도 또 재위반이 발생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감리를 통해서 이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중 제재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조치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10일 이내에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경조치 내용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조치사전 통지서를 보내서 그 조치사전 통지서를 이행을 하는지 그 결과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불법 절차 등을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19년 4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 제도를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19년 4월부터 20년 말까지 총 153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것처럼 이제 착수 경위로 보면 표본 심사 96사, 혐의 심사 57사, 그래서 대략 이제 1대2 정도 이제 비율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 심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이제 효과를 본 것이 뭐냐면 이제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감리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감리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 밑에 좀 내려보시면 이제 경조치권, 여기서 이제 주의 경고를 의미하는데 이 경조치권이 과거 감리는 246일이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크게 단축을 해서 이제 100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에도 130일에서 80일로 50일 정도 단축된. 그래서 이제 심사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이제 회사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줬다. 이런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도 저희가 보면 특이하게도 이제 지정률은 이제 57% 정도로서 과거 이제 저희 감리할 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과 혐의별로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표본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혐의 심사는 혐의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거의 100% 육박하는 지정률로서 이것도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관련 감사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지적을 받은 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회사의 감사인들을 보면 총 관련된 회사가 이제 87사이고 이거를 감사한 회사 감사인들이 이제 43개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정률은 이제 한 60% 가까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소형 법인하고 4대 대형 회계법인을 보면 4대 대형 회계법인은 한 49%, 중소형 법인이 한 68% 정도로서 한 20% 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심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어떤 규모, 회계 처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긴 해서 뭐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비교하기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로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적 유형과 지적 사항을 보면 자기 자본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이제 위반이 80% 정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지적 유형도 보면 뭐 수익 인식 기준부터 해서 뭐 금융상품 인식 측정, 연결재무제표, 연결 범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자산 손상, 뭐 특권자발의 주동미기재 등 이제 과거에와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이거에 따라 저희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심사제도가 이제 경미한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만 주의경고 제재가 나가는데 제재가 나가다 보니 이제 감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주의경고로서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제 감사인은 더 큰 감사 절차 소홀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럴 어떤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면책이 되다 보니 이게 그럼 맞게 가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책임 강화 그리고 이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이 고민들에 대한 저희 해결책으로서는 이제 심사 결과 지적 사항이 많은 회사, 지정률이 높은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들을 이제 저희 심사 대상으로서 우선 선정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감사인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인 감리 나갔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아직 공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상장법인들, 등록법인들인데 이 등록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뭔가 좀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이건 제 사견이고요. 그렇게 좀 해서 그런 어떤 공백들에 대한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육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심사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지적 사례를 이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적 사례 관련해서는 회장님 시간 몇 분 정도 할까요? 일단 뭐 제가 5분 정도에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예. 예. 5분 정도에 맞춰주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목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IFRS 도입되면서 원칙 중심 회계인데 이제 너무 회사나 간단히 자율성이 좀 약간 배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그 뭐 학계라든가 회계 현장이라든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원칙 중심이라든가 규정 중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개념이야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 잘 아시는 부분일 테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뭐 사실 회계 기준이 규정 중심이었던 적은 사실 크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원칙 중심 이제 회계고 원칙 중심 회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감리나 이런 것 통해서 지적하는 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제가 이제 지적 사례 부분을 이제 쭉 나열만 해놓은 것들인데요. 요 지적 사례들 쭉 나열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지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정말 고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뭐 거래를 만들거나 이런 고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게 IFRS 원칙 중심, 규정 중심이 이제 무관하게 당연히 지적될 부분이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상당 부분 이제 판단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저희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상당 부분 중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연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연결이라든가 또는 자산 손상 같은 거에서 자산 평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지적했던 과거 사례를 들려보면 나름 이제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회계 기준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되어 있는 원칙들, 기준들에 맞춰서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를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항상 챌린지를 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쭉 살펴봐도 그런 지적사항들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칙 중심인데 너무 무리하게 뭐 지적하거나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항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사항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연결 지분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저기 지분율, 살상의 지배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뭐 50% 초과 검토를 할 때 뭐 잠재적 이익권이라든가 약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어떤 누락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가 했지, 그 고려한 부분을 이제 지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항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연결하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지분율이 25%에서 33% 사이에 있을 때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연결 이슈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25%라는 거는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의 4분의 1, 최소 의결권이어서 25% 당연히 넘어야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3분의 1은 이제 출석 과반수, 의결 3분의 1, 특별결의 요건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이 되니까 이 3분의 1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연 지배력을 갖는 것인가, 이런 좀 퀘스천이 있는데, 요거는 좀 고민이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관련해서 지배력 상실과 처분, 이제 현재 소유권이라는 좀 어려운 이슈긴 하지만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이제 연결 관련해서 또 제가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배력 상실을 통하면 당연히 이제 단여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좀 내려보시면 제목만 쭉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손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는 사용 가치 이슈가 가장 이제 큰 문제겠죠. 그리고 사용 가치 이슈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래 현금으로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미래 현금으로 추정할 때 저희 이제 기준서에 보면 5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딱딱딱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들은 이 규정들을 저는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적했던 상당 내용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지, 이 속에서 뭐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원칙에 어긋나는 지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 인식평가는, 요거는 저희가 뭐 개발비 감독 지침을 몇 년 전에 내서 그거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이제 없어 보이고, 향후에도 뭐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요. 네, 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뭐 수익인식 관련해서는 뭐 항상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뭐 이제 본인 대리인 문제, 뭐 위험과 보상의 이전 문제, 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컷오프 뭐 이슈, 뭐 맨날 나오는 이슈들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기타 이슈로서 종속회전 전환권 행사 포기, 그 다음에 뭐 2월 결손, 뭐 이연법인도 자산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과세도 과대 추정을 해서 자산을 잡았다는 지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적격 분할과 현물 출자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이제 과소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지배주주에게 부여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이제 인식하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요거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제목만 우선 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요거는 그냥 뭐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 뭐 간단하게 저희 뭐 심사 개요하고 그동안 성과, 그다음에 주요한 지적 사례들 쭉 제목 정도만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네. 채팅을 보니까요. 네네. 특기요 감사, 심리 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네요. 아,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회계 감독 체제 개혁 그 네. 과정에 네. 그게 좀 실감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좀 그 경조치로 끝나는 신속 심사 그죠? 예, 네네. 그 점에서 좀 종전과 다른 시각으로 한번 원칙 중심 시대에 네네. 그 달리 좀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네네. 그런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은 네네. 그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시간이 오늘 저희 예정 시간보다 지금 종료 시간보다 한 20분 여분 늘어졌는데요.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 계획도 있고 할 테니까 네네. 일단 이걸로 그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고 동시에 예, 이따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네. 박수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